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인테리 코리아의 박승훈 대표이사이십니다. 오늘은 피플, 오늘은 국산 캐드의 산증인, 개발의 산증이신 인테리 코리아의 박승훈 대표와 함께 피플,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테리 코리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인테리 코리아는 이제, 캐드 프로그램 개발하는 전문 회사고, 예. 92년 1월 1일 날 설립이 돼서, 예. 오늘까지 한 18년째 되는 이제 캐드 전문 회사입니다. 예. 예. 캐드를 개발해서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산 캐드가 처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캐드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회사들의 빅3나 이런 회사들이 주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굉장히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우리나라 캐드 시장에 이 박 대표님이 이제 1세대이고 거의 산증인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캐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캐드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 7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시장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많이 확산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된 90년대 초, 특히 애플 때부터 치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IBM PC가 많이 보급된 이제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은 캐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외산 캐드가 시장에 거의 100% 가깝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이제 외산 캐드의 각축전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의 100대 회사에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한 회사도 없고, 안철수 보안 솔루션 쪽이 몇백 위라고 그랬는데, 참 굉장히, 그래서 이런 귀중한 기회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어떤 캐드와 인연을 좀 맺으셨나요? 초기 단계는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주변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제 경력 특례로 군 면제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프린터 쪽으로 이제 제가 기술 개발 쪽을 맡게 됐고, 그것이 이제 플로터라고 하는 이제 캐드 주변 장치로 확대가 되면서 캐드 업계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81년 12월 달부터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19인치 모니터라든가 대형 플로터 이런 쪽 위주로 이제 캐드 장비를 판매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거의 이제 복제품 위주로 이제 보급이 된 시기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애플부터 이제 IBM PC로 넘어오기까지 애플용 로봇 캐드라든가, 오토캐드용에 지금 많이 쓰시는 오토캐드, 캐드 플랜, 버사 캐드, 캐드기와 같은 저가형 캐드가 많이 보급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특별히 1등, 2등이 없었는데, 이제 많은 이제 오토캐드 쪽으로 시장이 5, 6년도부터 확산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이 이걸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죠. 그러나 때가 아직 아니었고 경험도 미쳐냈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캐드 업계에 근무하면서 이제 만 10년 지나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 호환 제품을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다가 몇 번을 걸쳐서 이제 실패와 좌절과 또 거의 도산위기까지 몰린 게 세 차례 있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후반기, 2000초에 이제
저희 자체 캐드를 만드는 동기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많으시지만 이 17, 18년 동안 겪은 거로 봤을 때는 이제 위기가 아마 수천 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을 계속 쪽지로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박 대표님은 캐드의 어떤 근본적인 지식도 있으시지만, 어떤 마켓이라든가, 이런 해외 마켓 대책,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실패와 성공에 많은 지식을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초로 개발하신 형태가, 이름이 어떤 거였었습니까? 자체 개발하신. 초기 단계 때는 이제 캐드 엔진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했고요. 기계 건축 쪽으로 개발을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가, 회사가 이제 사운이 굉장히 어려져서 접고, 또 2, 3년 뒤에 또 시력 접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씩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어떤 캐드 엔진, 오토캐드나 이런 어떤 같은 엔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고요. 이제 현재는 엔진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산업 분야별로 이제 건축이나 기계, 건축 토목 플랜트, 인테리어, 수많은 이제 전 산업 분야별로 이제 그런 이제 제품이 캐디안을 위해서 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니캐드라는 것이 삼성에서 만든 적이 있었죠. 그때 서로 경쟁 관계였었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아마 어느 사업을 해도 삼성이 하면 아마 거의 세계 1등 혹은 글로벌하던 시장을 장악하는데 이제 삼성에서, 자동차 사업과 캐드 사업만큼은 좀 실패했다, 이런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고요. 초기 단계 때 이제 유니캐드와 또 다른 독일의 필립스 캐드라든가 저희 이제 캐디안이 이제 저가형 캐드로서는 시장에서 각축을 벌였고, 또 서로 벤치마킹되다 보니까 저가형 캐드 시장을 국내에 싹을 트게 한 데는 아마 선의 에서 볼 때는 좋은 면이 컸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제 다른 캐드들이 삼성에서 만든 유니캐드를 포함해서 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오토캐드와 이제 좀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럴게요. 우리나라에서 캐드가 사실 우리나라 캐드 만드는 거 좋고, 우리나라 캐드가 전 세계 최고의 캐드가 되면 좋지만, 이거 힘들지 않냐. 무지하게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캐드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세계적인 대기업들 아닙니까? 오토캐드, 빅3들이나 이런 데는 미국 회사들이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존 전략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고 또 기억이 물론 나는 걸 다,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상 이제 한국인의 근성이나 끈기, 이러한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아마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기 싫어하고, 도전 열심히 하고, 또 끝까지 가보고 싶고, 때로는 이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을 놔야지 왜 그걸 가냐. 지금 제가 이제 캐드업계 28년째 됐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10년 전 아마 이제 한갑이 지나가는데, 앞으로도 10년을 더 해보고 나서, 이거는 38년 전에 하지 말아야 했을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참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죠.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제가 입사를 하면서부터 병력 특례로 이제 캐드를 하게 되니까, 나이로 보나 볼 때 이제 젊으면서 또 한국 패기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무서운 거 모르고 덤벼드는 그런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캐드하고 있지 않나 싶고, 하여튼 40여 년을 해서 거의 이제 63, 4세가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꽃을 피울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장인 정신이라고 할까.
끝으로 갔더니 결국은 이제 성공하네라는 소리를 들을지 아니면은 38년 전에 하지 말아야 해서 갖다가 바보처럼 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물론 더 두고 봐야 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캐드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픽 툴, 포토샵 같은 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MS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 그다음에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부분은 세계 시장에서 이미 1등, 2등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이거나 아니면 대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저는 이제 지금 아직 어딘지 모르겠고 일단은 바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10년을 더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렸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이 아닌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화나 연극 같아서 오늘 1등이 내일 2등이 될 수 있고 또 꼴찌가 또 1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죠. 유행가처럼. 이 캐드나 이런 쪽은 지금도 여전히 28년 한 지금도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그 문화가 다른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캐드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이고 쓰는 기능이 많지 않은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부분에 저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 사니까 저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기업의 오너라면 이 IT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데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 우리나라 캐드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다른 소프트웨어 분야도 이제 같은 유사한 분이 있지만, 캐드가 특히 우리나라는 한 소프트웨어에 너무 좀 편향된 시장을 갖고 있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A사 캐드 제품인데, 이것은 물론 미리 시장에 진입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나, 또 좀 다른 생각을 해보면, 다른 캐드를 개발하는 회사는 입장에서 좀 시장 자체가, 진입 자체가 원점 보너스가 되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서면 좋은 대접을 시장에서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A사 제품이 캐드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팽배하고 각인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시 말하면 그 A사 제품이 아니면 캐드가 아니다라는 어떤 등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에 있어서 후발주자로서의 서름을 톡톡히 당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물론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다른 캐드가 국내에 개발이 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할 때는 역시 그런 어떤 맥락의 어떤 아픔을 겪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시장을 한번 좀 터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기존 캐드 프로그램 시장을 대체시켰을 때 그것을 호환성도 양방향으로 잘 되고 또 공부를 하지 않고 바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게 되면서 금액도 싸고 또 그러다 좀 더 욕심을 내면 그 엔진 자체가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속에서 건축기계 같은 프렌트, 전기, 각종 산업 분야별로 지원 프로그램이 같이 또 함께 해주는 환경이 되어야 시장이 저희들한테 올 수 있고 서서히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또 이것이 자체가 서로 경쟁이 되면서 가격도 내릴 수 있고 또 기술 경쟁이 돼가지고 고객한테도 또 역시 좋은 부분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역으로 지금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일단 원천적으로 어려웠고, 저희들은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아주 좋은 호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전에 많은 회사,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캐드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500억, 300억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좀 멀어지는, 또 그러다가 이것이 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저 사람 참 18년, 28년 동안 열심히 캐드만 하는구나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많은 회사들이 벤처기업부터 정부의 어떤 출원 자금이라든가 혹은 대기업까지 동원해서 또 개발했지만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신 회사 제품도 또 조만간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중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어떤 또 나쁜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18년이 됐으니까 아마 좀 불식이 됐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캐드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저희들 노력한 것도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국산 캐드를 애용해 주시고 또 흥미와 채찍을 많이 준 분들한테는 항상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토종 캐드에 대해서 이제 뭐 거의 뭐 유일하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캐디언의 좀 특징이나 뭐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제가 그 한번 여기 갖고 오신 그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캐디안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켓에 틈새 마켓이나 뭐 이런 쪽으로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품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겠습니다. 이제 시장 캐드 시장이 처음 이 설계 시장에 이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나름대로 기획하는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시장 환경 자체가 지금 이제 오토캐드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세계 4위 소프트웨어 회사의 제품과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명령이라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혹은 뭐 단축키라든가 호환성이 안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하나라도 결정 사유가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철저하게 외면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입니다. 이제 이 경험이 이제 오늘 같은 캐디안을 만드는 데의 핵심 이제 키워드가 됐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양방향 호환되는 거, 이거 하나하고, 오토캐드를 아시거나 한 분은 캐디안을 설치 즉시 전혀 학습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액이 싼 것은 뭐 국산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또 후발주로서 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뭐 당연한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 나서 사후에 어떤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당연히 또 영가니까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국내 국산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쓰다가 이제 잘 뭐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이제 외상 캐드를 쓸 때는 이러이러한 게 참 불편하던데, 이왕 개발할 바야 이런 게 들어가면 안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현장에 있는 목소리 그대로 저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발에 반영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토캐드나 다른 외국 수입산 캐드에 비해서 뭐 더 좋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자꾸 이제 많아지는 그런 추세는 저희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박스를 하나 갖고 오셨는데, 그 소프트웨어 박스입니다. 근데 이거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 봤는데, 요게 주로 이 솔루션이 플렉시블하게 다른 거와 다른 어떤 아이디어와 결합돼서 캐디언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솔루션 이거와 요게 지금 박스 하나인데, 시스템 에어컨 설계를만 전용으로 된 그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죠. 이게 굉장히 성공 사례인 것 같은데. 네, 박스를 한번 좀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아마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첨단 빌딩, 또 강공서, 뭐 고층 빌딩을 이제 지을 때는 보면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시공이 들어갈 때 이미 이제 전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계로 동시에 이제 돼서, 건물이 이제 입주될 때는 이미 이제 알다시피 에어컨 설비가 다 완공이 된 상태로 입주가 되죠. 이제 그럴 때, 일반 사무실의 스탠덜론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과 달리, 전장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공간이니까 이제, 좀 장소를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 에어컨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시스템 에어컨이라고는 제품, 물리적인 제품이 한, 50에서 60점 정도의 성능이라 한다면, 설치하는 기술을 한 40%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잘못함으로써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가, 크레임이 걸린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제조업체나 공급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있죠. 신뢰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캐드라고 하는 설계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때 어떤 부하 계산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뭐 파이프 라인을 짧게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이제 가미돼서, 어떤 최적의 효과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외기와 그 바깥에 팬이라고 실외기 이러한 것을 이제 굉장히 유기적으로 최적화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설계와 설계 후에 관련된 각종 그 제어 개통도라든가 어떤 리포트까지 만들어지는데 한 8시간 정도 작업할 것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단 한 35분 정도면 완벽하게 전혀 틀림이 없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제품이 되니까. 그럼 요새 말하는 무슨 그 어떤 IT와 현장의 산업의 지식이 이렇게 합쳐진 결과인 것 같은데 이걸 개발할 때 IT 뭐 CAD 디자이너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어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네. 이 캐디언 DVM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국내와 해외 지사 또는 대리점에 한 3천여 카피가 보급이 됐고, 이제 27개 다국어가 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설계만이 아니라 설계 외에 이제 시뮬레이션, 혹은 이제, 공사 전, 공사 후, 이제, 그 다음에 사후 위지보수에 이르기까지 토탈 어떤 인티그레이션 된 어떤 기술의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캐드 회사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오다를 준 삼성전자의 담당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분과 저희 또 실제로 개발을 한 개발자, 또가 동시에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서너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캐디아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진 제품 위에서 돌아가는, 이제, DVM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원래 3개월의 기간의 개발 납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하고 나서 개발한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개발했다. 잘못 개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못된 실패 사례가 이제 다시 다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토탈 이제, 석 달짜리를 9개월 동안 해서 이제 1차 개발이 됐고, 그 개발이 그 이후에 3년간 계속 이제 그 어떤 기능 개선과 또 발전을 통하고 해서 오늘에 있던 그 굉장히 우수한 제품으로 발전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정말 밤 새벽 3시까지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준 이제 그 직원하고 또 저희 개발자가 거의 뭐 9개월 동안 잠 못 자고 개발한 그런 결과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 어떤 뭐 전시에 나갔을 때 방문객들이 이 기립박수를 5분 동안 쳐주는 그러한 이제 기쁨을 저한테 제공했고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저는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DVM이 뭐의 약자입니까? 디지털 베리어블 멀티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어컨을 이제 다양하게 디지털화된 에어컨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에어컨 한 대, 실내기 한 대, 실외기 한 대가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에어컨 실내기 한 대, 두 대, 세 대, 100대에 실외기 한 개, 혹은 두 개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키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이따가 동영상이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국가적 차원의 CAD 포맷. 이게 뭐 어떻게 이제 코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코스틱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건설교통부, 지금은 이제 좀 부족했겠지만 이제 그 건교부 산하에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이제 거기서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CAD 포맷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장공사 이런 이제 국가적인 큰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20여 년 이상 동안 이제 특정 회사 제품, 외산 제품을 써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10년 전의 도면들이 가끔 이제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 이거 다시 말하면 앞으로 10년 지나서 지금 현재 도면이 또 오픈의 문제가 있기도 할 수 있고, 또 특정 회사 제품이 국가 전체의 어떤 도면이나 기관 산업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취지하에 이제, 대한민국 건설 분야만큼이라도 좀 국가 표준의 어떤 포맷을 만들어보자 한 것이 이제 한 5년 전에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건기부 예산을 받아서 건설기술연구원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국내 이제 수입되는 제품사와 국내 개발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어떤 표준형 기준된 어떤 포맷을 구축을 하고
그 구축 그 표준에 맞는 어떤 데이터 양방이 호환되게끔 하는 어떤 것을 이제 포맷을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코스틱입니다. 코스틱은 이제 코리아 스탠다드 오브 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이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 많이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건설 쪽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아마 저런 바람이 좀 불어서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어떤 시장이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에어컨 분야 말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진출했는데 이게 인텔 코리아의 굉장히 강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 초기 단계 때는 이제 뭐 이제 외산 캐드도 그렇고 국산 캐드도 그렇고 이제 그 엔진 위주로 써왔지만 이제 점점 더 이제 전문화가 돼야 되고 또 뭐 CA 기능과 융합도 되고 이렇게다 보니까 이제 응용 프로그램, 뭐 쉽게 말해서 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서드 파티라고 말하는 이 응용 프로그램들이 없이는 대외 경쟁력이란 국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오토캐드나 다른 이제 인용 캐드들은 뭐 수천 개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캐드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초기 단계 때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시장에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국내나 해외 개발 회사들이 캐디안 베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뭐 호주의 아스픽 같은 회사에서 프렌드 쪽을 만들고, 또 미국의 코고란 회사는 또 토목적으로 만들거나 측량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국내는 또 나름대로 전기라든가 뭐 인테리어 쪽으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뭐 많이 뭐 만족이 되는데, 박 대표님께서 뭐 앞으로는 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내도 그렇고 특히 뭐 시장을 좀 확장해서 저기를 하려면 커지려면은 국내외 주요 고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초기 단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영업이 너무 이제 개발보다도 영업이 이제 참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레퍼런스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국내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삼성전자가 저희 가장 큰 고객사고 3천여 카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으로는 이제 서울메트로나 한국전력에서 캐디안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교육기관으로서는 이제 서울대학이나 뭐 연세대 한양대학교, 뭐 항공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도 이제 캐디안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능대학이라든가 직업전문학교, 뭐 공고 이런 데서 이제 2차원, 2.5차원 캐드는 이제 캐디안을 거의 한 상당량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큰 시장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한 45% 정도는 이제 캐디안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해외 주요 고객중 중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많이 시작해서 실패와 뭐 여러 가지 힘든 어떤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은 또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초기 단계 때 이제 저희들이 국내 시장에서 물론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한글 영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IMF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았고, 또 앞으로 알다시피 전 세계 시장의 한국 소프트 시장은 거의 1%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99% 시장을 그만둘 수 없고 해서, 해외 시장을 저희들이 이제 초기 단계부터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아남아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한 3년여 정도는 뭐 많은 돈을 낭비하기도 했고, 해외 지사도 미국의 플로리다도 내보기도 하고, LA도 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뭐, 여러 군데 지사도 내고 또 하늘에다 이제 항공료를 많이 쏟아부었죠. 그리고 이제 전시회도 중국에 뭐 전시회도 수없이 미국 전시 나갔는데, 곧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외 전시에 나가기 힘들 정도 상황이 돼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에, 오늘날 이제 IT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메신저도 있고, 뭐 원격 기술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인터넷 전화도 있고, 스카이프라든가, 혹은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제 걸 동원해서 사무실 책상에서 해외 모든
예상 후보라든가 또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아시아권이 아닌 나라들은 저희들이 새벽 4시, 5시 이런 날, 또 설날 같은 날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지만 그런 물리적인 어떤 시차 공간을 빼놓고는 국내에서 뭐 또 IT 기술이 발달 한국에서는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예전에 3년 동안 쏟아본 한 뭐 2, 30억 정도 마케팅 해외 비용을 사실상은 지금은 한 달에 한 500여만 원만 가지고 해외 시장을 어느 나라나 인터넷이 됐냐는 뭐 거의 다 저희들이 잠만 안 자면 할 수 있다는 걸 얻었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가장 기쁜 날이 이제 2002년 2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에 걸쳐 많은 노력 끝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이제 저희 제품을 첫 수출하는 날이 2002년 2월 28일이고 그날은 앞으로 이제 저희 앞으로 좀 창립일로 바꿀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이 해외 글로벌된 이 조직을 하려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 영어 이런 걸 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CAD를 하는 엔지니어 수령이도 뭐 또 영어가 잘하기는 사회롭고 물론 때로는 참 저는 세종대왕님을 이제 존경하지만 이 영업하면서는 한여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환경이 아니었는 거에 대해서는 속이 참 상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이제 사업을 했다면은 좀 더 빨리 어떤 좀 시장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해외 나가기 위해서는 영어 특히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영어가 더욱더 이제 또 국제화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또 저희 인도라든가 이런 또 외부에 또 지사를 만들고 해서 이제 영업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서 이제 인도의 어떤 유명한 인프라를 또 같이 또 이렇게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거 있고요. 국내에서도 또 이제 영어 하는 사람들이 또 캐드를 배우고 캐드에서 영어 배우고 해서 이제 오랜 세월 끝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는 이제 기본 정도는 다 이제 하게끔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외국에, 국내도 그렇지만 외국에 소프트웨어로 수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앞으로 좀 이렇게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해외 마켓에 하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이제 결론적으로 좀 기대 효과와 뭐 장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캐디안이란 토종 캐드를 이제 사용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은 이제 국산에서 사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은 아마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고 또 사줘야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분은 이제 극히 일부일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비용이 이제 외산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이제 캐디안을 쓰다가 한 몇 달 쓰면서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이게 캐디안이 더 편리한 제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고 또 예전에 또 일부는 또 좀 이제 외상 캐디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제 앞으로 개발하거나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액적으로 이제 한 약 7분의 1 정도 수준의 단가가 낮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매년 어떤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이제 외상캐드, 오토캐드라는 제품과 캐디안을 비교하면 현재 상태에서 가격이 어떤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때는 약 비용이 거의 한 12~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기술 지원이 국산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우리말로 접근하면 좀 빨리빨리 며칠 지나서도 특정한 회사를 위해서 그분을 위한 패치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이 국산 캐드만이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기업 효과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표에 보시는 거 보면 이제 약 10년 사용했을 때 이제 가격 비교인데 이 표는 현재의 상태고 앞으로 이제 변화가 없을 때의 기준이죠. 그래서 보시면 A사 외상 제품은 1,100여만원이 되고 저희들은 150만원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장점인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욕심이라 생각이 들고 금액이 쌈에도 불구하고 제품 역시 거의 부족함이 없다 또는
부분적으로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무래도 저 개발하는 사람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기 버전 부분이 2010년대 여름 내지 이제 초가을에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외상 캐드에 비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A사 제품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만든 제품이 산업 표준이니까 그냥 이제 밀려나가지만 저희들의 경우는 특정 기능을 넣거나 특정 어떤 뭐 펑션이 들어감으로써 장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면 다른 제품과 비교가 돼서 그 쓸데없는 걸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또 초기에 도입을 할 때 검토할 때 이제 그것이 단점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쓸 때는 좋을지 모르나 일단은 사지 않는 사람한테 나중에 장점을 어필할 기회 자체가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산 제품이 이런 건 불편하다. 그럼 우리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르네 라고 하는 단점을 부각이 되는 게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것은 참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제 좀 따라가거나 끌려가야 되는 또 고객의 또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서서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뭐 나는 단지 캐드일 뿐 10년의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십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뭐 58년 개띠니까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이게 지금 캐드를 82년 초부터 거의 했기 때문에 이제 한우물만 팠고 한우물 판 경우가 앞으로 계속 또 12년 더 하면은 거의 40년째 하게 되는데 한우물 파는 것이 과연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면 과연 이거는 참 대단히 이거 불행하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저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한테도 저를 믿고 따라오고까지 가는 비전을 갖고 온 직원들한테도 저 자신이 면목이 없죠. 이러한 것이 이제 또 다른 후배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특정 한우물을 팠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제 자신이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캐드고 캐드가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 인생에서 캐드 외에 다른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보고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28년 캐드 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용역 개발. 이거 왼쪽 부분 하면서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PDA 장비에 이제 캐드 도면이 보입니다. 저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7, 8년 전에 PDA는 이제 뭐 낮은 속도이긴 하지만 이제 윈도우 C란 OS 기반에서 만든 이제 PDA 캐드인데 도면이 한 500kb만 넘으면 거의 뭐 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10여 메가 정도의 도면 파일도 거의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학대 축소라든가 뭐 기능이 되고 또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특정 영역까지 어떤 거리 계산이나 면적 계산 이런 것이 이제 다 되고요. 뷰어이면서도. 그래서 저것은 이제 공사를 하는 분이나 혹은 뭐 다리 밑에서 어떤 뭐 체크를 하는 분들은 이제 도면 갖고 펼 수 없으니까 캐드 뷰어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찍으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텔레캅에서 이제 어떤 보안하는 회사에서 도둑 침범이 됐을 때 그 건물 내 각 호별로 이제 센서가 있어가지고 침입한 도둑을 이제 출동 요원들이 출동을 하면서 어느 입구로 들어가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PDA로 보여주는 거가 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DVM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되고는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쉽겠습니다. 사실 뭐 캐드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걸 사용하는 데는 뭐 보통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거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용도가. 지금 이제 이 화면이 이제 DVM이라고 하는 캐디안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업 모드, 설계 모드인데 지금 화면은 이제 영업 모드가 아니라 설계 모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측 상단 보시면 이제 캐디안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면도 그 대형 건물 평면도에 특정 방의 에어컨 이제 실내기를 배치하는 것을 찍어서 하나의 에어컨 설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개 방을 동시에 잡아서 에어컨이 한 방에 동시에 배치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숫자업을 하려면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에 있는 이제 배관 라인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자동으로 이제 트림이 되거나 하는 과정을 이제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의 경우는 이제 시스템 체크하는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을 체크, 에러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배관 라인의 관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다 찍기만 하면은 그 스펙이 옆에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많은 생략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각종 이제 이 비교 차트 추출물을 전체적인 지역의 통도를 포함해서 프로젝트 파일과 저러한 어떤 다큐멘트 파일을 일일이 헤아려 가면서 계산하면 틀릴 수도 있고 오류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저렇게 다 화면에 뿌려주죠. 이 부분 요까지 작업한 요런 작업을 이제 하기까지는 거의 조금만 더 복잡한 8시간 정도 작업하는 걸 여기서 한 30분 정도면은 재검토할 필요 없이 100% 완벽한 도면을 보여주죠. 저것을 잘못 설계했을 때는 이제 공사한 걸 뜯어야 되고 재공사해야 되고 또 입주 후에 그 공사할 때는 크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또 페널티가 물릴 수 있고 또 에어컨을 바꿔야 되는 문제, 이러한 부분이 이것도 제조회사의 신뢰도를 많이 장애 요인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우는 이제 저 프로그램이 해외 나가서 인기를 끊어서 한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매출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네요. 캐드의 일반 캐드보다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에 이제 캐드와 이제 종합된 하나의 다른 기술인데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캐드 부분은 생략하고 캐드에서 작업된 파일을 DXF 파일로 추출해서 이 3차원 버추얼 리얼리티 VR로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버추얼 리얼리티 VR로 작업한 도면은 저 이미지 그래픽 파일은 또 역으로 캐드 도면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이제 유일하면서 최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인테리어나 혹은 또 익스테리어 쪽으로는 앞으로 대단히 아마 좋은 반응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벽지라든가 혹은 장판, 천장 혹은 또 화장실에 또 타일 같은 것을 찍기만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원하는 재질을 바로 실시간으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또 저렇게 건물도 이제 층을 올려서 화면을 지금 쉽게 층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옥상층이라든가 또 1층 로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캐드 작업하시는 분은 이러한 이제 VR이 약하거나 그래픽이 약하고 그래픽 하시는 분은 또 역으로 캐드가 약한데 이거는 이제 캐드에서 VR 지금 화면이 바로 이제 캐드 작업을 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캐드 도면이 높이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와 같은 어떤 3차원화된 조감도라든가 이미지 파일로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유사 제품으로 이제 구글사에서 나온 스케치업이라든가 그게 또 다른 캐드에서 나온 제품들 이제 장점을 최대한 저희들 쪽에서도 이걸 살릴 수 있고 또 캐드를 하는 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제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서면으로 질문하신 분들 중에, 김하수님이, 인텔리캐드는 현재까지 드래프팅 중심의 캐드 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BIM과 같은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 지원 기능을 개발하실 계획이신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오토캐드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표준 제품을 쫓아가는 것도 사실상 참 어렵게까지 왔고, 어느 정도 시장도 이제 많이 형성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믿고 이제 제품을 사주시고 또 충고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런 BIM 쪽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많은 이제 내부적인 분석을 했고, 그 부분은 꼭 가야 될 기지라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 뭐 BIM의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좀 더 이제 고객 쪽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더 반영해서 그 시장 쪽은 저희들이 좀 핵심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Q&A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지껏 말한 부분에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저희 입장만 이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핵심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만큼 개발이 속도나 이런 것이 빨리 진척이 되지 않고, 또 경쟁사가 없으면 좋지만 이제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특정 제품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편향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발회사들이 실제로 한국에도 살아남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어떤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저희와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해서 해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제 가시밭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캐드 하면 대부분 이제 오토캐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최초로 나왔고 시장을 장악했고, 또 오토캐드에서는 많은 서드 파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도 좋고 서드 파티가 적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쓸 수 없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캐드가 국내에서 태동하는 그 자체의 싹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국내 캐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갑자기 그렇다고 정부에서 100억, 200억을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판매를 하면서 시장을 가야 되는데, 오토캐드가 캐드 대명사인 것은 맞지만 오토캐드가 캐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왜 그러냐? 저희들은 오토캐드는 많은 캐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단지 많이 보급된 제품일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한캐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한캐드, 그 대한캐드는 저희는 캐디안이라고 확신하는데, 이 캐디안이 일정 부분의 시장을 같이 감으로써 시장에서는 상호 경쟁적인 측면으로 해서 그 경쟁성이 고객들한테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나 상호 또 어떤 많은 발전적으로 해서는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캐디안이라는 것은 캐드 스페셜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저희 자신도 캐디안 스페셜리스트지만 사용자님께서도 그런 건 스페셜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하셨을 때 자기만의 좀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든가 자신만의 좀 남과 좀 다르게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좀 한마디, 후배들을 위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저는 아직까지 이 중간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은 안 들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적은 인력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또 더군다나 저희가 온라인 게임을 개발한다든가, 혹은 일단 저희 자신이 혼자 잘 만들면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세계 표준이 된 제품들과 싸워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비즈니스가 과연 할 만한 사업인가, 혹은 이걸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상은 안 하면 바보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까지 적은 인력으로 그래도 이제 잘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 모두한테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직원들한테 저 자신은 또 한 명의 직원 여러 가지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국적기처럼 많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그 아픔을 적재적소에 가장 탁월한 인재를 배치해서 그 직원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100%, 200%, 300%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직원들이 그거를 어려운 가운데 잘 따라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좌우명 같은 건 얘기해 주시죠. 뭐 좌우명. 제 자신이 캐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은 이제 84년도 오토캐드 국내 처음 보급을 한 장본이라서 지금은 또 그거와 경쟁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측면에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후발주자 입장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과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8년째 캐드를 하면서 앞으로도 10년을 더 해봐야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제 정기영 전 회장님이 이제 글에서처럼 실패는 있어도 자전은 없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할지라도 절대로 저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아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한테 보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피플 보면 이제 좀 일상적인 질문 같지만 이제 좀 그래도 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인생을 살 때 뭐 IT 지금 뭐 IT 분야일 수도 있고 캐드 분야일 수도 있고 네. 기술 분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좀 당부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말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참 제가 물론 이제 IT 쪽 소프트웨어 쪽은 아마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고 해서 많은 후배들이 있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한갑 나이를 지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젊을 때부터 이제 뭐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은 뭐 실무를 다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너무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자기 시간이 너무 강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어떤 근면성 또 어떤 워크홀릭 같은 어떤 그런 일 중독성 이런 부분은 이제 요새 철저하게 이제 좀 많이 반대적으로 가는 길이 강하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부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출을 하지 않고는 이제 사실상 지탱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적극성과 어떤 창조성도 필요하지만 이제 많은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서는 아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타인을 좀 배려하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제3자 혹은 또 저와 같이 일하거나 또 협력하게 있는 분들이나 고객들한테 조금 더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두 번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쌓이고 1, 2년, 3년 쌓이고 나서는 서서히 이제 저희들의 어떤 진정성이다 이런 것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에서 나름대로 신뢰하는 기업이 된 것 같고 또 저 자신을 또 믿고 싶어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제품이 좋다고 해서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뭐 CEO 자질이라든가 또 한 입으로 두 가지 입을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더 제품이 또 앞으로 발전하는데도 조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되는가 생각이 들고 아마 후배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삼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좀 이렇게 사업가로다 이렇게 외길을 많이 걸으셨는데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국산 캐드가 우리나라 정부나 엔지니어가 어떤 도움을 이렇게 받았다는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좀 아쉬웠다면은 앞으로 좀 앞으로 10년이나 향후에는 좀
어떤 그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뭐 어떤 도움을 필요한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CAD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제 개발이 필요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개발 회사가 다 그걸 알아서 해야지 어디 누구한테 기대거나 요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뭐 잠시 또 어떤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궁극적으로는 10년, 20년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잠시 어떤 뭐 수혜를 받는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아픔이 결국은 이제 영업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또 기능 향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참 어려움이죠. 이제 그래서 정부에 가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부에서도 해당되는 어떤 예전에 같으면 정보통신부가 돼, 지금은 지식경제부인데, 그런 부서에서도 실무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노력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 것으로 저는 감사드리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이제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CAD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제품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군, 예를 들어서 MS 제품 같으면은 뭐 엑셀과 파워포인트와 뭐 MS 워드와 뭐 기타 등등이 오히려 하나의 오피스군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CAD도 자꾸 모이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자신이 그거를 이제 CAD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BIM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또 그래픽 있는 것이 자꾸 뭉쳐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아픔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영업적인 수익도 창출하면서 국가적으로 또 지원도 받으면서 사용자로 또 좀 제품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사주시면서 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좋으면 사줄게 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좋으면 사줄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안 사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망언한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나쁜 제품 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또 한 것은 저희 제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선두주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더 좋은 제품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앞으로는 결국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뭐 정보통신부나 지식경제부는 열심히 이제 노력하지만 여타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산 CAD나 국산 제품 소프트웨어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역차별 당한 경우도 참 많고, 뭐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좀 힘듭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은 덜 생기게 하고, 과연 개발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귀담아 들어줘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면 감사드리겠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희망사항의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영화 산업에는 스크린 커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도 좀 소프트웨어 커터가 있어서, 외상 CAD를 한 10분의 1로 수입을 하고, 10분의 9는 수입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도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한 분이, 중국산 저가 CAD가 유입되고 있는데, 캐디안과의 차별화가 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좀 질문해 주셨는데. 최근에, 물론 인도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국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중국이 또 이쪽으로 워낙 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인재도 있고 해서 또 저가로 침략 때문에 참 많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국산만의 어떤 독특한 게 있죠.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일단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해외 시장을 위해서 이제 다국어를 한 9개 국어를 만들어서 진출하고 있고, 또, 일반 스탠드얼론 버전 외에 네트워크 버전도 만들고, 또 앞으로는 이제 리눅스라든가 다른 많은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CAD를 만들 것이고, 특히 이제 국산 CAD의 장점을 딱 말하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국내 업체들만이 개발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이제 어떤 솔루션 영역, PDA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어떤 DVM이란 삼성전자 어떤 에어컨 관련 이런 것처럼 특수한 분야에 업무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마 큰 차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훈님께서 노동부와 연계해서 취업자들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내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 이제 학교나 CAD 학원들 쪽에서도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한데, 네. 노동부 산하의 직업전문학교나 뭐, 혹은 기능대학이나 훈련원이라든가 또 사립직업전문학교 쪽에서 최근에 캐디안으로 많은 교육을 대안으로서 대안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산업인력공단과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아마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혹은 뭐 제공을 해서 그 교육장에서 그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천희태님께서 좀 아픈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캐드를 사용하느냐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캐드의 중요성의 선택 기준 하나가 OEM이 어떤 캐드를 사용하느냐를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인데 거의 대부분이 OEM이 3D 캐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캐디안의 선택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아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3D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셨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희 제품이처럼 뭐 거의 2D, 오토캐드나 캐디안은 2D 제품이고, 오토데크는 뭐 인벤터라든가 ADT, 뭐 C1 이런 3D 제품이 이제 버티컬 제품이 나오고 있죠. 저희 제품도 물론 3D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설치할 때 2D, 3D를 구분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D가 좀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3D이기 때문에 이제 뭐 카티아, 프로이, 유지, 뭐 솔리드 같은 이제 좀 어떤 정상급을 달린 3D와는 이제 당연히 좀 차별화가 된 어떤 좀 낮은 단계 제품인 것은 자명하고 앞으로 3D 시장이 뭐 굉장히 빨리 커져가는 것은 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될 난제인 건 사실이고 뭐 아픔이 있습니다만 이제 2D 캐드도 이렇게 만드는 데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한데 3D 캐드를 대충 만들어서는 이제 시장에서 참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저가형 캐드는 오토캐드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뭐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면 3D 부분은 또 다른 캐드가 이미 표준이기 때문에 오토캐드 3D에서는 거의 시장에서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 못하는 것처럼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 장점을 잘 살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2D도 어차피 2D 제작도는 2D로 해야 되기 때문에 2D 시장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3D 부분은 좀 초기 단계 때는 좀 해외 업체와 좀 나름대로 콕을 해가지고 하면서 저희 기술로 좀 어떤 전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처음부터 3D 가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제대로 이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심히 우려되죠. 쉽게 접근할 시장은 아닌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까처럼 애니메이션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거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것 같아요. 캐드에 3D 캐드에 집착할 보다는 더 많은 시장, 플렉시블한 시장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꽃을 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설문조사에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